네, 황보산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 만나는 황보산의 출발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어제였죠. 모두 66.4% 득표. 자,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분입니다. 김진애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하시면서 완벽한 새로운 스타일 시장 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전임 박원순 시장이 조금 보다는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게 일할 거고요. 예. 아마도 민주 진영에서 진짜 개발을 믿음직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 또 시민들과는 시장에서 수다도 떨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또 국제적으로는 영어로도 소통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될 테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실사구시 아닌가. 제가 이공계 출신 예. 도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다른 스타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 그 미국 MIT 도시계획 전공 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 전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제가 지난 30년 동안 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도시 전문가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왕 지금 도시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시 전문가로서 서울시 어떤 문제가 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또 부동산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절박한 문제인데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하게 주택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인이 중요한데 예. 최근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교체가 되면서 그 사인을 정확하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믿음직한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도시계획권과 지구 지정권 이걸 가지고 현명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진짜 개발과 역세권 미드타운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가장 안정적으로 주택을 보급하면서도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도시개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드타운이요? 네,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잘 개발이 된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선별을 해서 단계적으로 또 너무 한꺼번에 하면은 뉴타운 광풍처럼 되니까는요. 이거를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고삐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조구청장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제 비판하면서 보니까 주택 관련해서 이를테면 서울에 30만 호 공급하겠다. 이거 보니까 이게 공약들이 너무 급조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진애 의원 저는 절대로 숫자로 얘기 안 합니다. 지금 평균 8만 호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 거 보면 한 12만에서 13만 정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조절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조은희 청장님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행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숫자 노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박영선 후보도 공격하시고 이 점에서는 안철수나 또는 나경원 후보도 공격당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약의 완성도 부분에서는 이제 김진애 의원님 것이 훨씬 낫다? 현실성, 다시 한번 실사구시를 얘기하겠습니다. 실사구시, 현실성 면에서요? 이거를 갖다 추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시대정신 거론하셨죠? 네. 그럼 4월 보궐선거 시대정신,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사구시라고 저는 정확히 생각합니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워낙 절박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가령 돌봄, 코로나 관련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 또 노동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예. 돌봄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원격 교육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진짜로 디지털 르네상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것도 근데 한편에서 너무 빨리 하면은 문제고 그렇다고 공급을 안 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과 호흡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실사구시가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정신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그 박영선 후보 공약을 좀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후보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후보는 뭐 별로 공약을 낸 게 없어요. 예. 별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거론할 얘기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단일화 문제 이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민주당 우상호 의원께서 자, 결국 하나가 돼야 한다. 단일화 필요성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후보하고 저하고는 1월 초부터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고요. 예. 열린민주당에서도 한 82%가 단일화를 찬성하십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왜냐하면 여권의 지금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범 여권이 한 44%, 그다음에 범 야권이 한 48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승산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일화는 꼭 필요한 필수 조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라는 게 지금 김재영 의원님의 당과 열린민주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당대당 통합 이 부분 가능성에는 뭐 선을 좀 그으셨지요? 아니, 그거는 합당 부분 같은 거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이 없고요. 예. 그거는 정봉주 후보가 저희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언론의 시선을 끌었을 뿐이지. 예.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도 없고,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것도 후보 간에만 얘기가 됐지. 예. 당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당으로서 오히려 제안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에게는 범 여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 10년 전에 했던 단일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일정이나 방식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진애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한다면 당연히 당대당 통합 이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 열어두고 계시는 것이죠? 당대당 통합은 여태까지 얘기도 안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또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정치 기자나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주제고요.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당원들과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후보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이 이걸 오케이 할 수 있고, 이게 전체 지형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될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열린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혁의 등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입법을 완성하는 데도 열린민주당의 존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단일화, 후보 간 단일화 문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김진애 의원님 또 입장에서는 이거 할 바에는 좀 이른 시일 안에 빨리 하기를 바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저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10년 전에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했거든요. 경선에서 단일화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게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박영선 후보가 당연히 지지도 1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혹시 우상호 후보가 돼도 같은 문제가 있고, 근데 박영선 후보로서는 조금 당시에 10년 전에 했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박영선 후보 측에서 열심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예. 혹시나 그 단일화가 이게 이제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렇더라도 김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궁금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으셔야 예. 그래야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약간 밀당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그 후보로 결정도 되셨고요. 또 여러 과정 거치셔야 되는데 네. 역시 경쟁자는 아무래도 일단 마지막엔 결국은 이제 야권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야권 후보 가운데 이 사람은 만나면 좀 힘들겠다. 뭐 그런 사람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고요. 없습니까? 다만 제가 안철수 신기루를 이번에 확실하게 깨트리겠다.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안철수 신기루. 그다음에는 나경원 후보의 일생의 특혜 인생. 예. 그래서 이분이 마음껏 서울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예. 오세훈 시장은 이미 한번 무책임하게 서울시장을 던져버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론할 전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방금 안철수 신기루 깨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뭐를요? 안철수 신기루 깨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안철수가 신기루인 거는 그건 이제 언론들이 만들어내고 여론조사 방송에서 만들어낸 거고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온 세상에 당을 깨면서 그리고 또 여전히 지지도 1위 가고 있는 건 이거는 신기루거든요. 이거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깨끗이 걷어내야 그래야지 우리 정치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